프랑스가 자기들 영토인 누벨칼레도니, 영어로 뉴칼레도니아에게 국가 지위를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누벨칼레도니 뉴스 보셨어요? 프랑스가 저 누벨칼레도니 자기들 식민지, 지금은 뭐 식민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해외 영토, 프랑스의 해외 영토. 저 누벨칼레도니 단어가 뭔가 생소해. 뉴칼레도니아예요. 뉴칼레도니아. 뭔가 그 좀 뉴칼레도니아 모이스처라이저 좀 요런 느낌 있죠. 뉴트로지나인가? 뭔가 선크림 감성, 뉴칼레도니아 모이스처 포밍 클렌저 좀 요런 느낌 있잖아요. 호주 영어로 세럼 있죠, 세럼, 에센스, 시럼. 자, 아무튼 간에 뉴칼레도니아가 프랑스어로 뉴칼레도니아가 누벨칼레도니예요. 여기 있어. 뭐야 지금 프랑스에서 저 멀리 오히려 호주, 뉴질랜드랑 상당히 가까이 있는 요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굳이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옛날에 그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 이 양반이 여기 섬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 영국 스코틀랜드랑 뭔가 내부의 그 분위기, 좀 기후, 뭔가 내가 보기에 뭔가 느낌이 스코틀랜드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영국의 새로운 스코틀랜드, 뉴 스코틀랜드. 근데 그 뉴 스코틀랜드를 옛날에 로마 제국이 칼레도니아라고 불렀어. 칼레도니아. 그래서 뉴 칼레도니아예요. 뉴 스코틀랜드. 근데 여기를 1853년에 프랑스가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 칼레도니아를 이제 프랑스어로 누벨칼레도니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위치 보면은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근데 프랑스 영토예요. 옛날에 지금 이 지도가 뭐냐면은 영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해외 영토예요. 현재.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죠. 대영 제국. 그죠? 대영 제국. 이랬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빨 다 빠지고 1, 2차 세계대전 거친 이후에 이제 독립물결 개쩔고 일일이 다 간수 못한다 이거. 다 관리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토해내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프랑스도 지금 해외 영토가 꽤 있습니다. 자, 요거야 요거. 여기는 좀 동그랗죠. 여기에 산호초랑 짜잘한 섬들이 막 여러 개가 모여 있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퉁 이렇게 친 건데 프랑스도 꽤 있습니다. 이 해외 영토가. 영국도 지금 해외 영토가 많이 없어졌죠. 이게 영국 거야. 이게 프랑스, 이게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자, 영국만 해도 지금 많이 토해냈어요. 그쵸? 1,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자기들이 먹고 있던 식민지 지역들 다 독립시켜줄 수밖에 없고 관리도 다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친영국스럽게 좀 잘 지내자 이러면서 영연방 감성. 근데 프랑스는요 죽어도 포기 안 하려고 했어요. 죽어도. 이게 뭐야 지금? 이 지도가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무려 1948년도 지도입니다. 이게 무슨 옛날에 1800년대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 지도가 아닙니다. 1948년 우리나라 미군정 끝나고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생길 때예요. 그때 프랑스 지도입니다. 지금 봐봐. 아프리카랑 마다가스카르, 베트남 여러분 봐봐요. 지금 죽어도 저기를 내놓을 수 없다면서 비명을 지르고 객기를 부리고 난리를 치던 프랑스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바로 뭐 있었어? 베트남 쪽에서 1차 인도차이나 전쟁 46년부터 54년까지 베트남 지들이 계속 먹고 있으려고 절대로 베트남 포기할 수 없다면서 엄청난 군사 지출을 또 지출하면서 군사비용 지출하면서 또 개겼던, 결국에는 프랑스 본토가 여기 있는데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싸우려니까 군비 지출이 어마무시했고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런 전쟁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전쟁에 이제 징글징글한데 또 전쟁을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고 바로 밑에 이제 알제리 있었어요. 지단이 알제리 출신이죠. 그리고 누구야 그 거북이 음바페는 카메룬. 자, 1954년부터 62년까지 알제리 독립전쟁, 1955년부터는 1964년까지 음바페의 고향 카메룬에서 독립전쟁. 예, 씹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프랑스는 자기들 식민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프랑스도 자기들이 보기에 쓰잘데기 없는 땅이 있어. 별로 영양가도 없고 자원도 별로 없고 앞으로 뭐 쓰기도 좀 그래. 근데 피곤하기만 하고 저기 관리하려면 계속 쿠데타 일어나고 내란 일어날 때마다 군대 보내가지고 관리해야 되고 피곤해. 그런 데는 니네 그냥 독립해 이러면서 놔준 데도 있어요. 근데 너네가 독립했으면 좋겠어 놔줄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프랑스 형 우릴 놓지마. 우린 그냥 프랑스의 땅으로 남고 싶어.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야? 지금 남미 보이죠? 남미에 여기 뭐야 어디? 프랑스령 기아나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여기는 지금 프랑스 정부의 지원 없으면 답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자 아무튼간에 뉴칼레도니아 어디 있어요 지금? 여짝에 있어 여짝에. 호주 뉴질랜드 가까이. 프랑스 본토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17,000km. 17,000km면요. 부산항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를 거쳐서 100길로 17,000이 안 돼요. 한 15,000 그래. 16,000. 근데 직선거리로 17,000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에서. 부산항에서 유럽 지중해 무역로보다 긴 거예요. 여기를 지금 독립을 절대 안 시켜주려고 한다 이 말이야. 프랑스 정부가 지금. 자 그래서 결국에 작년에 무슨 일 있었어? 기억나시죠? 작년에 2024년에 뉴칼레도니아에서 독립 시위 일어났잖아. 독립 폭동. 뉴칼레도니아 독립 반대 소요 사태.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답도 없었어요. 작년엔 좀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쵸? 근데 작년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저 뉴칼레도니아 지역은 독립운동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일단은 저 뉴칼레도니아가 그냥 보면 어때? 한번 보세요. 뭐 호주 앞에 뉴질랜드 앞에 조만한 섬이네 그냥. 뭐 저기를 자꾸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냥 뭐 떼어주면 안 되냐?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안 보여요.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 있고 파푸아뉴기니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여기 보여 이제. 뉴칼레도니 씹어졌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인데 자 확대 한번 해보면은 뭐 그냥 정글 산 뭐 그리고 뭐 해안가에 뭐 관광지 뭐 관광 염전인가 뭐 이런 거 있고 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고 뭐 마을 있고 뭐 논밭 있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만 지금 개구멍이 막 나 있어. 이거 뭐야 이게? 광산이 있습니다. 그쵸? 자 니켈이라는 거 아세요? 니켈? 전 세계에서 니켈이 5번째로 많은 것이 뉴칼레도니아입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무려 5,500만 톤이에요. 호주 2,400만 톤, 브라질 1,600만 톤, 러시아 830만 톤이야. 근데 전 세계 5위면은 5위면 많긴 한데 뭐 5위가 어때서? 지금 뉴칼레도니아 면적이 고작 18,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근데 지금 러시아 전 세계에서 영토 제일 넓죠? 830만 톤이야. 근데 브라질 졸라 크죠. 호주 졸라 커요. 인도네시아 졸라 넓어. 인도네시아도 꽤 넓은 나라야. 근데 얘네들이 이런데 저 18,000 정도 되는 면적 안에 니켈이 지금 710만 톤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짜배기 땅이란 얘기지. 알짜배기. 이런 니켈 광산들이 지금 위성지도만 봐도 바글바글한 겁니다 지금. 이런데 다 니켈이야. 이런 게 니켈. 요런 데도 니켈, 여기도 니켈, 여기도 니켈이야 지금. 막 이렇게 작살나 있다 싶은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막 지도에 보이지. 다 니켈이야. 니켈 광산. 대한민국 영토의 한 5.5분의 1만 한 겁니다. 5.5분의 1. 그러면은 엄청 작진 않아요. 우리나라 면적이 솔직히 작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니까. 그 정도면 엄청 작진 않지만 어찌돼도 그 안에 니켈이 바글바글하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점차 프랑스의 자본가들, 사업가들이 저 누벨칼레도니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니켈 사업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는 카낙 쪽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뉴칼레도니아에 살던 민족이야. 부족. 이 양반들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명목상 이 프랑스 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카낙 쪽의 땅 아니냐 뉴칼레도니아는. 근데 왜 자꾸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살고 있던 이 고향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저 카낙 쪽들을 중심으로 분리독립운동 그리고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들던 그런 사람들이 우베아 동굴이란 동굴이 있어요. 저 뉴칼레도니아에. 거기에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장단체들이 조직되고 막 그랬어. 경찰 4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경찰 27명을 인질로 잡아서 동굴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프랑스 정부가 총칼 들고 그냥 곤봉 들고 진압해 해가지고 이제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이제 박살을 내놓는데. 자 그리고 나서 프랑스도 이제 이쯤이면 우리가 그냥 뭐 뉴칼레도니아 우리 땅이다라고 그냥 주댕이로만 나불댄다고 계속해서 이 뉴칼레도니아의 카낙 쪽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서로 쇼부를 쳐야겠다. 자 그래서 1988년에 쇼부를 쳐요. 뭔 내용으로 쇼부를 쳤느냐? 1988년으로부터 10년간 그럼 98년도까지네. 98년도까지는 독립운동하지 말고 그 98년에 가서 독립투표하자. 일단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유혈 충돌 하지 마라. 이런 무장단체 조직해서 연병하지 마라. 그 쇼부를 쳐요. 그래서 이제 98년이 됐어. 98년도가 되니까 살짝 이제 뉴칼레도니아의 원주민들도 살짝 그 강성기종 노조 느낌? 좀 이제 독립을 명분으로 조금 뜯어내자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 자 98년도에 다시 쇼부를 쳐요. 국방과 외교화폐 사법권은 프랑스 정부가 갖는다. 다만 그 외의 분야는 대부분 우리 뉴칼레도니아가 자치권을 갖는다.
한다.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은 독립운동 안 한다. 그리고 저 20년 동안 매년 13억 유로의 보조금을 프랑스 정부가 준다. 98년도부터 2018년이라는 20년의 기간 동안 매년 13억 유로라는 보조금을 프랑스 정부가 뉴칼레도니아에 대준다. 요거를 이제 쇼부를 칩니다. 20년이나 그렇게 2018년이 온 거예요. 저거 20년 긴 거 같죠? 옵니다 결국에. 결국에 와요. 뭐 20년 딜레이 시켰으니까 이제 20년 존나 옛날 뭐 나중 일이야. 뭐 이지랄한다. 고도입니다. 곧. 금방 와 저거. 금방 가. 애들 키우고 여기 40, 50대 그 아버님 어머님들 계시죠? 애 키우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대학 보낼 때 보니까 어느새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구나. 그게 20년이야. 자, 그렇게 결국에 2018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프랑스 정부가 뉴칼레도니아로 계속해서 프랑스 주민들, 프랑스 본토 사람들 이사하고 이전하면은 뭐 세제 혜택 주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뉴칼레도니아로 사람들을 이전시키고 이래서 카낙 쪽의 인구 비율을 점점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수작을 부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되게 디테일했어. 저거를 쇼 붙일 때 무슨 얘기도 같이 하냐면은 2018년에 독립투표를 할 건데 그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998년 이전에 이미 이주해온 외지인들, 이미 그 전에 이주한 그 사람들만 투표하게 하겠다. 2018년 후에. 그것까지 다 내용을 넣었어. 디테일하게 든 거야. 자, 그렇게 18년이 왔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자, 독립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80.6%, 적진 않았어요. 근데 찬성이 43.6%, 반대가 56.4%가 나옵니다. 이렇게 독립이 안 됐어. 근데 이미 2019년 기준인데요. 카낙 쪽 전체 인구 비율이 41.2%예요. 50%가 안 돼. 그 중에서는 뭐 카낙 쪽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프랑스 본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좀 찬성 던져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찬성이 43이 나왔겠지. 뭐 좀 그래요. 자, 어렵습니다. 독립이 솔직한 얘기로. 자, 근데 2020년에 또 했어요. 자, 이때는 투표율이 85.6이었어. 근데 지금 찬성이 좀 올라갑니다. 46.7%로 올라가. 방금 전에 43.6이었잖아. 2018년도에. 그럼 한 3% 오른 거죠. 3%. 프랑스 정부도 이제 좀 후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찬성이 조금만 몇 프로만 더 오르면 반대에 있던 사람이 한 1, 2%만 생각을 바꿔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성과 반대의 표 차이만 보면 막 7%, 6% 차이 나는데 어찌됐든 인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뽑았던 그 투표하던 사람이 1, 2%만 생각을 바꿨어. 그럼 반대에서 1, 2% 빠지고 찬성의 1, 2%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표 차이로 보면 왜곡이 좀 있어요. 반대에서 3% 빠져서 그럼 50%, 50.3이야. 근데 3%가 찬성으로 가서 그럼 49.7인 거예요, 이게. 이게 표 차이가 6, 7% 난다? 결국에는 한 3%에서 3.5%만 생각 바뀌면 끝나는 거야, 이게 결과가. 자, 그래서 굉장히 후달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2021년에 또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반대가 96.49%가 나와요. 자, 근데 작년에 간다요가 저 뉴칼레도니아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카낙 쪽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투표를 미루자고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프랑스 정부가 원래 기존대로 해. 그래서 기존대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투표율이 43.9%밖에 안 나왔어. 지금 직전에 2020년 투표율 봐봐요. 85.6%야. 근데 지금 2021년에 43.59밖에 안 나왔어. 찬성은 3.51이야. 뭐야 이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진행한 거예요. 이제 이런 와중에 프랑스 정부가 이 투표 이후에 헌법을 앞으로 개정하는 거를 추진하겠다. 어떤 개정? 원래는 저 누벨칼레도니에서 1998년 이전에 이제 이미 이주를 해가지고 누벨칼레도니의 주민이 된 사람만 독립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는 누벨칼레도니아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요거를 개정하려고 개수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작년 2024년 5월부터 몇 달 내내 지속됐던 뉴칼레도니아의 독립반대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당시에 작년에 있었던 이 피해금, 재산 피해만 약 10억 유로가 넘었다. 10억 유로가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10억 유로가 넘는다는 거는 조단위죠, 조단위. 누벨칼레도니아가 그렇게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단위의 피해가 생겼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 누벨칼레도니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프랑스 정부도 생각을 좀 고쳐먹었어.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개수작을 대놓고 부리면 안 되겠다, 이거. 이런 사태 파악이 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프랑스 정부가 2025년 7월 12일에 따끈따끈해요. 오늘 라이브 하는 거 21일인데요. 약 한 열흘 전이죠. 7월 12일에 프랑스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갖고 온 겁니다. 누벨칼레도니아에게
국가지위를 부여하겠다. 국가지위. 자, 이게 뭔 소리냐? 프랑스 식민지 해외 영토 최초입니다. 최초 국가지위를 주겠다. 국가지위를 주면은 국가란 얘기예요. 뉴칼레도니아라는 지역은 프랑스의 영토가 아니고 그냥 따로 국가다. 따로 국가. 따로 국가란 얘기인데 개소리인 게 국가 내 국가. 국가 내의 국가야. 좀 말장난이 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누벨칼레도니 국적이 따로 생깁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적도 공동으로 생겨요. 그리고 누벨칼레도니 자체 의회가 이제 생긴다. 총리도 따로 뽑는다. 외교도 이제 직접 한다. 이것까지 가겠다는 거야. 이것까지. 자, 근데 이거 국가 안에 국가가 아닐지도 몰라. 아닐지도 몰라. 왜냐하면은 군대와 경찰력에 대한 거는 저 내용이 없었는데 따로 하자 그랬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걸 왜 따로 했을까를 내가 고민해봤는데 뉴칼레도니아라는 지역에 혼자서 국가로만 남으면은 솔직히 국력이 별로 없거든요. 국력이 되게 약해요. 인구도 안 많고 섬나라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뉴칼레도니아 내부에도 우리가 프랑스 안에 들어가 있긴 해야 된다. 들어가는 이때 다만 이제 그 프랑스가 겐세이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자기들 멋대로 이제 뉴칼레도니아에서 막 겐세이 놓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 요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와 경찰력에 대해서도 니들이 알아서 할 거냐 이것도 따로 투표하겠다. 그러면 이걸 따로 투표해서 나왔어. 결과가 역대급으로 군 경찰력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책임져 준다라는 게 나와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는 거지. 프랑스가 껍데기로는 국가 안에 국가로서 뉴칼레도니아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군 경찰에 대해서는 뉴칼레도니아 사람들조차도 프랑스가 해줘라라고 했다면 그러면 국가로서 기능하지만 프랑스 영으로서 프랑스의 영토로서 기능하는 것도 국권이 가는 것이다. 이제 좀 그런 감성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년 2월 뭐 그래봤자 내년에 그러면 지금 벌써 7월 말인데 8, 9, 10, 11, 12, 1월, 2월 한 6, 7개월 남았어. 6, 7개월. 6, 7개월 뒤에 이제 2026년 2월에 주민투표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짱구를 잘 굴렸다고 생각해요. 뉴칼레도니아 주민들 내에 일단 독립을 무지성으로 그냥 해야 된다. 프랑스 본토 정부에 대한 반발심 하나만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무지성으로 그냥 갬성에 취해가지고 그냥 프랑스 꺼져 우리 독립해 무조건 이런 생각 무지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 일단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경제 지원을 계속해주고 프랑스가 뉴칼레도니아 니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프랑스 정부가 니네한테 직접적인 겐세이를 많이 주지 않겠다면서 외교권도 주겠다. 국회도 따로 주겠다. 이런 거라면서 다만 프랑스령으로서는 존재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짱구를 좀 굴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론을 더 이상 바뀌지 않고 요거로 굳히기를 딱 도장 찍으려고 하는 시도다. 제가 보기엔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가 사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 세계에 그 자기들의 해외 영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만 국제적인 해군력과 공군력을 운용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미국처럼 이런 해외 영토가 있어야 돼. 봐봐 미국은 큼직큼직한 식민지 큼직큼직한 해외 영토 없어. 거의 대부분 섬이야. 섬이야 지금. 여기 지금 플로리다 밑에 지금 멕시코만 이쪽에도 지금 나바사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력 버진 아일랜드 요렇게 섬 그리고 또 지금 태평양에도 섬 다 섬이야. 다 섬. 하와이 제외하고 이제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냥 뭐 저 조만한 거 뭐 하려고 가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런 게 있다는 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런 섬들이 있어야 멀리 이제 여기서 항공모함이 떠가지고 여기 들렸다가 이게 섬이 만 해도 해군력이 거기에 정박해가지고 수리할 수 있고 어떤 군사기지로서 이제 전략적인 기지로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초강대국 이런 거를 유지하려면 이런 섬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섬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일미군이 배치되어 있고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고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존경하지 않는 각하께서 이 모든 거를 지금 박살을 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굳이 구태여 저걸 뭐 하려고 저러는 거죠? 단순하게 방위비들만 칠 게 아니죠 저게. 그러니까 이제 누벨칼레도니도 프랑스가 결국에는 앞으로 여기 있는 이 누벨칼레도니까지 포함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사용할 어떤 목적도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는 꿈이 야무진 국가입니다. 꿈이 야무져요. 지금 프랑스 마크롱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미국만 믿을 수 없다. 우리 유럽을 지키려면 트럼프 같은 미국 믿을 수 없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유럽이 스스로 지켜야 된다. 유럽 국가들끼리 공동방위 시스템을 따로 가져야 된다. 프랑스몽 프랑스의 꿈. 그 유럽의 방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 프랑스가 앞장서겠다.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트럼프가 셀프로 점점 약화시키고 있고 그 빈자리에 프랑스가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뭐 프랑스가 본인들 스스로 지금 당장 우리가 미국만큼의 초패권 국가가 될 거야 이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지금 당장은. 다만 유럽이라는 지역, 유럽에서의 지역 패권, 지역의 맹주, 지역에서 1등, 지역에서 군사력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역 패권 국가, 특정 지역에서 1등 국가, 이거를 일단은 지금 프랑스가 1차적으로 유럽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 하는 동안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영국은 지금 계속해서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이런 본인들의 아주 첨단 전력들을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에 그냥 의탁하고 미국이랑 같이 공동체로 가자. 그냥 안보 위협 어차피 우리 영국 혼자서 막을 수도 없고 강대국 지역 패권 포기하자, 미국이랑 같이 공동으로 그냥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영국은. 근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계속해서 그 전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은 프랑스가 나중에 훗날에 모르지, 만약에 트럼프가 개똥을 차서 야 호주 꺼져 이제 니네 필요 없어 씨발놈들 이랬어. 그러면 프랑스가 뉴칼레도니아를 기점으로 호주와 함께 우리 프랑스가 공동 안보 조약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야. 언젠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정말로 그렇게 해낼 거다가 아니고 미국이 셀프로 똥을 싸면 이건 모든 건 프랑스에 달려있다기보다 미국에게 달려있어. 미국이 셀프로 똥을 싸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데 이제 미국이 셀프로 이제 호주구지라리고 꺼져라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또 모르죠. 아무튼 간에 그런 때를 대비하긴 해야 되는 게 있다 프랑스도 지금. 요런 것 때문에라도 프랑스는 국가 내의 국가지위 뭐 이상한 개념을 갖고 와서 지금 뉴칼레도니아, 누벨칼레도니를 그렇게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꼭 니켈이라고 하는 그 지하자원, 어떤 이런 원자재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국제정치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 자, 오늘 누벨칼레도니, 영어로 뉴칼레도니아 편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재미있는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아끼! 인생 동반자 저키 반니성형 피부과 인재고택 확인다 박경민 바이킹컵에 간다요 후원자 투 당근 간다요 후원자인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단원엔 뱅다 최영인 수리서 크로스카 보아워 제이파 정선촌노 시오필 신보석 칠레 ANNSB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